자, 계약 해제 보죠. 자요. 우리가 이제 계약의 해제를 보면, 자, 해제는요, 먼저 합의 해제가 있고요. 합의 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약정 해제권이 있어요. 약정 해제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법정 해제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합의 해제하고 약정 해제하고 법정의 특징은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뭐냐? 첫 번째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 두 번째요, 제3자의 권리 보호요. 제3자의 권리 보호, 이렇게. 제3자의 권리 보호, 이렇게. 그러면 합의 해제죠. 합의란 말은 이것은 계약이란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해제 계약이다, 이렇게. 해제 계약, 이렇게요. 그래서 해제 계약이다, 이렇게 되고요. 합의 해제요, 해제 계약. 그래서 해제 계약은 여기서 두 가지요. 그래서 불법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요,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것이 없어요. 이자를 가산한다, 이거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제3자의 권리는 보호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것은 다 공통이에요. 약정해제는요, 약정해제도 뭐가 없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약정해제. 법정해제는요, 채무불이에요. 채무불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해제권이죠. 이 해제권에서 해제를 하죠. 이것은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권.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을 해요. 가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나 보냐? 여기서 합의 해제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의 해제는 구별이 돼요. 첫 번째, 해제권과 구별이 돼. 해제권은 뭐냐? 이것은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고요. 합의 해제를 뭘 한다? 이것을 해제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 계약, 합의 해제 계약. 이게 먼저 단독행위로서 이것은 형성권이고, 이것을 뭘 한다?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이건 단독행위고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첫 번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의 해제나 약정 해제가 있다 할지라도 법정 해제 사유 있죠? 채무불이익이죠?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은 그것을 다시 해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계약이죠? 계약. 해제할 때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뭘 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이 의사표시를 할 때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합의 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합의 해제를 보면 좀 빨리 봐요. 자료 보고 계시죠? 합의 해제는 1번 명시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묵시적 합의 해제 인정되고요. 2번은요, 합의 해제죠.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해. 합의 해제가 되면 당연히 복귀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죠.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면 이것은요, 조금 이따 봐야 돼요. 이것은 좀 이따 우리가 뭐냐, 해제권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3번은 합의 해제도 소급해서 소멸을 해요. 자, 4번은요, 합의 해제 효력, 이렇게 해가지고 줄거 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 됐죠?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자, 기억은 보면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합의 해제가 되죠. 줄고요, 소급해서 소멸, 거기를 줄고, 거기가 지금 빠져있죠. 소급해서 소멸, 이렇게.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자, 6번은요, 채무불이익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합의 해제나 약정 해제가 있다 할지라도 채무불이익을 이유로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지 않는 말은 약정 해제나 합의 해제가 있어? 그러면요,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합의 해제한 후 해제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부활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부활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약정 해제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 법정 해제권 나와 있어요? 자, 지금부터요, 법정 해제권을 봐요. 우리가 이제 법정 해제권은 뭐냐면, 법정 해제권은 첫 번째요, 법정 해제는 먼저 채무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익. 그럼 여러분,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가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뭐가 있다?
이행 불능이요. 이행 불능이나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 거절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정기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정 해제권이 있어요. 약정 해제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냐, 최고 불효 특약, 이렇게 최고하지 않기로 하는 건 최고 불효 특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사정 변경의 원칙,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뭐가 하나 있냐면요, 불완전 이행인데요.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이거 이행 지체가 있죠. 이행 지체에서 어떻게 하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하고요. 그 다음에 해지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냐, 이런 것들은요, 여기는 채고하고 여기는 채고를 하잖아.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시험에요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다음 중에서 채고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이행지체가 돼요. 그러면 이행지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뭐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등기를 말소해 주겠는데 아직 말소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들이죠.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행거절이라고 있죠.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뭐가 된다? 철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철회. 이행거절하고 철회가 되면 채고하고 해제, 철회가 되면. 그럼 여기 무슨 행위가 있죠? 정기행위가 있고, 여기 약정해제권이 있고, 채고 불효, 채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정변경, 이런 것들은 뭐냐, 채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올 때 봐, 이 전부로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행지체를 먼저 암기하죠. 채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정지조건부가 있어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채무불이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채고는 하는데 해제한다 말도 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것을 정지조건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지조건부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채무불이행을 하죠. 당신 언제까지 돈 갚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 돈을 갚지 않죠? 그럼 뭐라냐, 당신 언제까지 돈 안 갚아, 나 해제한단 말 안 해. 해제한단 말 안 해도 당연히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무효가 돼, 이렇게.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그때까지 해제 뭐죠? 돈을 안 갚아. 그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정지조건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요, 실권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실권약관이요. 이 실권약관은 중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중도금은, 여러분요, 중도금 낮자 중도금 안 주죠? 그럼 채무불이행이에요. 채고 없이 해제한다 말도 없이 당연히 무효가 돼. 당연히 이것을 실권약관이라고 그래. 그런데 잔금은요, 잔금은 동시행이라서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잔금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일단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채고 없이 해제한다 말도 없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실권약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면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고 없이 해제한다 말도 없이 무효가 된다는 약정이 있어. 그러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바로 무효가 돼. 그런데 잔금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잔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알겠죠?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먼저 이걸 암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다음 중에서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중간에 여기서 잘 봐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보냐? 첫 번째요. 첫 번째 여기서 이행불능이요. 이행불능하고 여기서 이행거절을 본단 말이죠.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두 개가 똑같이 하나로 보면 돼.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여기요 3월 1일 날 등기해주기로 했어. 3월 1일. 그런데 2월 20날이요 건물이 며칠되고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잘못으로? 갑의 잘못으로, 갑의 잘못으로 우리가요 을의 잘못 걸면 큰일 나.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능이 돼야 돼.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만약에 채권자의 잘못으로 불능이 되면 위험 부담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귀책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죠. 이행 불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뭐란다? 3월 1일 이행기라고 하죠. 이행 불능 뭐죠?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건물 자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을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3월 1일까지 기다렸다 해지해야 돼요? 당장 할 수 있어요? 당장 할 수 있죠. 첫 번째, 채고하지 않아. 왜? 우리가 채고를 하는 것은 기간을 주면은 물건을 줄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요, 물건을 줄 수가 없잖아요. 왜요? 건물이 없으니까. 채고 없이 여기 이행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이 말이죠.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고 채무 제공 없이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이 말이죠. 채무 제공 없이, 그 다음에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그래서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면 이행불능과 이행거자는 이걸 4대 요소라고 그래. 반드시 알아야 돼.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요, 다른 거 다 있고 정기행이요. 정기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기행이라 나오자. 정기행은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냐? 당사자의 의사표시, 당사자의 의사표시, 당사자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계약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란 말이 있으면 이건 정기행이 그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이것은요, 이 정기행은 뭘 하지 않는다? 채고 없이. 그런데 무슨 말은 반드시 한다?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채고는 하지 않지만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그래서 여기요, 이걸 우리 뭘 한다? 우리요, 결혼식에 관한 건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정기행이다. 그런데 정기행이란 말을 바로 쓰지 않고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런 말을 써. 알겠죠? 그러면 정기행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서 우리가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요. 이 사정 변경 원칙을 설명을 하려면 지금부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2월 1일이죠. 여기 2월 1일이요. 2월 1일에서 여기요 4월 1일이요. 계약을 해지하고요. 여기 4월 1일요. 계약을 해제를 한다 이 말이죠.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된다? 해지라면 오늘부터 뭘 한다? 장래 무효가 되는 것이 오늘부터 무효가 돼요. 해제를 하면요,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것을 소급이라고 그래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해지라면요,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장래 향해서 무효가 되고, 여기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받았던 거 다 돌려줘야 되죠? 다 돌려준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상회복 의무요. 그럼 원상회복은 어떻게 한다? 기이행. 이미 이행한 것은 반환을 해야 돼. 반환. 미이행. 아직 이행한 것은 이행하지 않죠? 기이행이고 있으면 미이행이죠? 아직 이행을 안 했죠? 이행하지 않은 것은 뭐나 청구할 수 없어. 왜? 소급해서 무효니까. 장래 무효죠? 장래 무효니까 이때는 뭘 한다? 이때는 뭐죠? 우리가 청산 의무라고 그래. 청산 의무요. 청산 의무는 뭐죠? 장래 무효니까 오늘까지는 뭐가 된다? 오늘까지는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기이행이요. 기이행에서 유효니까 내가 보유하는 거예요. 보유하고 미이행은요. 미이행은 뭐 한다? 청구해. 그래서 우리가요, 대표적인 해지가 뭐죠? 해지가? 그래서 임대차요. 임대차. 여기요, 임대차 계약이죠. 계속적 채권관계. 해제는요,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은 해제를 하고, 임대차는 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월세를 살다가 나가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나가겠죠. 장래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까지는 유효가 되죠. 오늘까지는 유효. 오늘까지는. 그러니까요, 오늘까지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받은 것은 다시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청산 의무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정 변경은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사정 변경이라고 그래요. 사정이 변경돼서 우리가요, 해지가 되느냐, 해지냐, 해제냐 이 말이죠. 해지는요, 계속적 보증. 우리가 이제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뭐냐, 불확정, 불특정 또는 불확정 채무죠.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 내가 대표이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회사가 돈을 대출을 받을 때 내가 뭐를 해야 되냐? 보증을 쓰거든요.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금주당하고 똑같이 일정한 당좌 대우월 계약 같은 것을 체결하고 나서 일정 범위에서 일정 범위까지 돈을 빌리고 갖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을 얼마를 빌렸는지 보통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불확정이죠. 이 불확정 채무는 만약에 그 이사가 보증을 하고 이사직을 그만두는 것을 사정 변경이라고 그래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확정 채무요, 확정 또는요 특정 채무요,
특정 채무를 보증을 쓰고요. 이사직을 그만뒀다. 사정 변경이 있어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 특정 채무는 해지할 수 없다. 계속적 보증, 불확정 보증은 뭐 할 수 있다. 채무는 해지할 수 있다. 해제죠. 해제는 원칙이요. 원칙은 사정이 아무리 변경돼도 해제가 안 돼요. 참 빨리가요. 50년대 계약을 하고 80년대 등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배 정도 차이가 되냐? 약 한 1400배 차이가 났어요. 그래도 해제를 못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요. 계약 체결 당시 예견을 못해야 돼.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요. 한 일방 안 돼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책임이 없어야 돼. 당사자한테 책임이 없어야 돼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돼. 당사자에게요. 알겠죠? 그래서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때요, 우리가요, 사정이라는 것은 뭐냐, 사정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정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주관적, 그 다음에 뭐요, 개인적 사정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정이 변경됐어? 그럼 사정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이 변경됐는데도 한 번 계약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역시 신의칙에 반해야 돼. 신의칙에 반해야 돼. 알았죠? 사정이 변경됐어. 그러면 그만둬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계약을 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변경돼야 돼.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해제가 돼. 그래서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시험에 나오면 정답 어떻게 나오냐? 여기요, 계약 체결 당시를 계약 체결 후 이렇게 돼. 계약 체결 후. 그 다음에 여기요, 당사자가 잘못이 없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두 사람 다 일방만 잘못이 없다 그러면요, 그건 안 돼. 사정 변경이. 그럼 여기는 객관적이죠? 주관적.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 여러분요, 81페이지 거기 보면 정기행위를 봐. 정기행위는 무슨 말이 있죠? 계약의 성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당사자의 의사표시. 그 말이 꼭 있어야 돼. 이걸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그러면 최고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장이요. 그럼요, 이행불능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행불능. 그럼 이행불능을 봐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채무자. 항상 우리가 채권자 그러면 큰일 나. 채무자의, 지금요, 책을 전부 다 다른 사람 막 이거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방이 이만큼 가져왔는데 이 책만 없어. 갑자기 들고 자요, 페이지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요. 지금, 보고 계신 분이 186. 보고 계세요? 186. 자, 됐죠? 자, 정기행위요. 강의 노트로 186. 자, 저 이행불능이죠? 이행이 불능이 된 때는 해제할 수 있다. 2번은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행기를,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여러분, 이행불능은 딱 나왔잖아.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 불완전은요. 불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삿짐 센터에 이삿짐을 맡겼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삿짐을 가져왔는데 그릇이 몇 개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릇을 사줄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걸 추환이 가능하다. 추환이 뭐죠? 추후에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완전 이행이 가능하냐? 그러면 채고하고 해제하고. 2번은요, 추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요, 뭐를 한다? 만약에 골동품이다 그러면 깨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즉시로 계약을 해야죠. 즉시란 말이 뭐죠? 채고 없이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채권자 지체는 안 받아도 되고요. 7번의 사정 변경이요. 사정 변경은 1번 일반적인 규정은 없는데 2번이요.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못 해요. 3번은요. 해제 조건 성립 요건이죠. 1번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어야 돼. 계약 성립 당시 예견을 못 해야 돼. 이유는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돼. 일방만 책임이 없으면 안 돼. 당사자한테 책임이 없어야 돼. 이것은요,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에 현저하게 반해야 돼. 니은요, 이때의 사정은 어떤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이죠. 객관적, 주관적, 개인적이다. OX, X, 객관적 사정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선생님이요, 책이 지금 어디냐면
86페이지인데 186 밑에를 봐야 되는데 186개 보고 계세요? 맨 밑에 거기 보면 사정 변경 원칙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계약의 해지요. 계약의 해지를 보면 회사의 이사가 채무효과 변제기가 특정 그 말이 뭐다? 특정 회사 채무죠. 그건 해지를 보다. 이런 봐봐. 결론을 보는 거예요. 여기 봐봐. 야 이런 봐봐. 아니 여러분 이게 한번 봐봐. 여기 특정 해지를 못하고 계속적만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보면 계속적 보증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8번은요. 정지조건부죠. 여기 여러분 맨 끝에 저기 박스 한번 봐봐. 정지조건부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를 하지 않고 채고는 하는데 뭐를 하지 않는다? 해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해제한다 말 안 해도 바로 무효가 되죠. 한번 봐봐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돼. 그걸 정지조건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다시 여러분 어디를 하나 아느냐. 앞에 페이지 다시 한번 봐봐. 앞장으로 페이지 오면 채무자의 이행지체 거기를 봐봐요. 채무자의 이행지체 거기 돼 있죠? 그럼 2 봐봐. 2를 보면 여러분 뭐라 나왔죠?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봐봐요.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됐죠? 그러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뭐란다? 이행 제공 없이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뭘 했다? 철회했다. 철회하면 다시 뭘 한다? 채고를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이 글을 다 읽어가지고 알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요 그것은 공부를 적어도 5년 이상 해야 돼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이 있죠. 그럼 뭐다? 채고 없이 이행기가 되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책을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고 이 책이 어디가 중요한지 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책이 까맣게 돼 있다 해서 따라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고생만 해. 그러니까 먼저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1번을 보셔요. 채무자의 이행지체죠. 첫 번째요. 맨 끝에요. 부수적 채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는 해지할 수가 없어요. 2번은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채고하고 해지하는 거예요. 3번은요.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죠. 봐봐요. 봐봐. 우리가 이행제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자, 이행제공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 이런 것이요. 여기 보면 갑이 있잖아요. 을한테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현금으로 가져가서 그 사람이에요. 먼저 눈앞에다 딱 보여주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된다? 아, 나 지금 은행에 왔는데 입금 시킬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뭐다? 이행의 제공이다 이 말이죠.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나 지금 등기소로 가니까 당신 등기소를 가지고 등기소로 와라. 나는 지금 뭘 한다? 등기소로 가면서 잔금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걸 이행 제공이라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은 잔금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고 있지 입금을 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죠. 그것도 이행 제공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4번에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 이행 제공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것은 뭐냐? 우리가 대출을 신청하려고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해 놓은 거, 그걸 얘기해요. 5번은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채고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해야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고하죠. 그 채고도 뭐가 된다? 유효가 돼. 그런데 6번 봐봐요. 채고가 현저하게 과다하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 우리가 원래는 1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200을 달라고 채고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요 100을 줘도 받아 안 받아? 이 사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과다한 채고는 채고가 아니에요. 채고가 아니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요. 시험이 지금 여기까지 3문제가 나와.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총해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봐야 되느냐? 먼저 이 표를 먼저 암기해야 돼. 이 표를. 알겠죠? 이 표에서 어떻게 해서 채고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정기행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기행위는 뭐라고 그러지 할까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다? 사정변경. 사정변경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제가 있고 하나는 해지가 있다. 해지는 확정체분의 해지를 못하고 불확정체분의 해지할 수 있고, 해제는 원래는 안 되는데 네 가지의 요건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네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죠. 그래서 저 표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요, 채무불이행이 있죠? 채무불이행은 여기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해요. 여러분요, 이때 채고는 뭐죠? 이때의 채고는요, 기간을 정하지 않든 다 채고는 채고로서 효력이 있어. 자, 두 번째.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과대채고. 과대채고는 채고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과대채고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상당기간 채고했는데 이행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한다? 해제권이 발생해. 해제권은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 그럼 일방적이란 뭐다? 해제할 때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죠. 의사표시하죠. 말로 해야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얘기하는 거죠. 갑이 을한테 채고를 해. 갑이 을한테 채고해. 을한테 해제할래 말래 채고를 했어. 그런데 을이요, 아무 말이 없어. 을이 아무 말이 없어.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해. 그래서 갑이 을한테 채고를 해.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당신 계약 해제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해제권을 소멸해. 왜?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됐는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해제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일방적이란 말이 뭐죠? 단독행위죠. 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해제권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 합의해제죠. 그럼 합의해제는 이건 단독행위, 형성권이 아니고 이것은 뭐다? 합의란 말은 뭐다?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 그래서 합의해제하고 해제권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해제권이죠. 해제를 했는데 해제권은 뭐다? 해제 의사표시인데 여기서 해제권이 있고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한다? 만약에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다. 예를 들었어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A하고 계약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제한다? 전원이 누구한테? 전원에게 해제한다. A, B가 공동 매수인이다. 전원이 전원한테 해제한다. 그러면 전원이 전원한테 해제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이 가불병 세 사람이 A, B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가불병 중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같이 해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유의 경우는. 그러면 여기 1인이에요.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죠.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죠. 소멸. 그러면요,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해제는 전원이 전원한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해제권이 없어지면 모두의 해제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이제 해제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해제권자가 고의로 물건을 멸시를 시켜. 물건을 고의로 일부 같은 것을 멸시를 시켜. 그러면 해제를 못해요. 만약에 해제권자가요, 부합이나 가공 등으로 인해서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은 해제가 안 돼. 알겠죠? 자, 해제 의사를 표시했죠? 해제 의사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이 말이 이건 중요하죠? 소급해서 무효 이렇게요. 소급해서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하죠. 을한테요 3월 1일, 을한테 3월 1일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알겠죠? 그럼 여기 봐요.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 4월 1일 계약 해제하죠. 그럼 언제부터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럼 여기 어때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3월 1일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이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소유권이요?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돼요. 어떻게 복귀된다?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복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을은 무슨 점유가 된다? 이제 타주의 점유.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돼요. 그런데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원상 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상 회복 의무. 이 말소는 누가 한다? 말소는 갑이 하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요,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를 하죠. 소유권은 뭐다? 물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아. 그래서 이게 중요해, 여기. 그래서 우리가요, 뭐라 한다? 봐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해제는 합의 해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약정 해제도 들어가고. 자, 두 번째는요, 해제하게 되면 소유권이 등기 없이 187조라고 해요.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가 돼. 등기 없이. 그러면 이 해제로 인한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돼? 타주 점유가 돼.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걸 소급해서 무효라고 그래요. 소급해서 무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요? 여기니까 제3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해. 제3자 보호. 먼저 제3자는 어떻게 되냐? 먼저 취소할 때 취소로 인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잖아요.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취소하기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돼요. 여기 취소하기 전에 선이, 취소하고 나서 말소 등기도 누구만 보호된다? 선이만 보호돼, 제3자는. 그런데 해제는요, 해제는요, 여기서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해제하고 말소 등기라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해제는 어떻게 되냐? 해제는 해제하기 전에는 누구다? 선이. 해제 후 말소 등기도 누구다? 선이. 근데 여기는 해제하기 전에는 누가 하나 더 붙는다? 악이. 악의도 보호돼. 그래서 해제하기 전에는 선이, 악의가 보호돼.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선이만. 그런데 취소는요,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누구만 보호돼? 선이만 보호가 돼. 알겠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 딱 두 가지를 본다.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등기를 가지고 있다. 을이 소유자다.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이 말이죠.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겼다. 이 병을 제3자죠? 이 병은 등기가 있거나, 가등기가 있거나 또는 대항력이 있거나, 대항력, 둘이 계약을 해제했다 이 말이죠. 해제. 그런데 봐봐, 이 해제가 해제하기 전에 만이 병이다. 병이 해제가 있기 전이다. 병은. 그러면 이 병은 뭐를 부문하고? 선악 부문하고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으면 무조건 보호돼. 그런데 여기요, 해제 후 말소 등기가 있게, 여기 병은요, 병은 누구일 때만? 선일 때만. 그래서 항상 뭐냐면 말소 등기란 말이 나오지 않고 원상 회복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 원상 회복. 그 말의 뜻은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이 말이죠. 이렇게 있기 전에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이만 보호된다. 선이만. 알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는 등기고 소유권이고 물권이죠.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게 갑이 있고 을이죠. 을이 그냥 채권자죠. 채권을요, 이 병이요, 채권을 병이 양수한 사람, 양수인, 채권을 압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알겠죠?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을 양수,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요? 채권은 안 돼. 여기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면 을은 소유권이나 등기나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병도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채권이죠. 채권이고 양수인, 압류, 가압류.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또 한 가지 안 되는 게 뭐냐?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만약에 미등기다. 그런데 병이 아무리 대항력을 갖췄다. 대항력. 그래도 이건 안 돼. 왜요? 앞에가 미등기니까. 만약에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있죠? 을은요, 등기가 됐죠? 등기. 그런데 병이 만약에 저당권인데 미등기예요. 그러면 이건 보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미등기면 안 되고요. 보호 안 되고, 여기가 등기도 미등기면 안 되고요. 여기는요, 채권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이나 여기 미등기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요. 제3자가 되려면 등기나 소유권이나 물권이 있고, 병도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 등기,
가등기, 대항. 이것은 여러분요, 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문제 풀이지 보면 문제가 다 풀이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 아, 이 사람은 제3자군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제3자 보호했죠? 제3자가 있으면 여기서 뭐가 된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상회복 의무. 자, 봐봐요. 원상회복은 첫 번째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요. 전부를 반환해. 여기서 전부를 반환한다 말의 뜻이 뭐냐? 뜻이 뭐냐면 여기요. 과실도 반환하고 과실도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자 다 반환한다 이 말이죠. 과실도 반환하고. 자, 두 번째요. 계약을 해제가 나온 후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너무너무 이거 중요하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요. 받은 것이 금전이다. 받은 것이 금전이다. 금전일 때는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 우리는 보통 채무 불이행으로 이자를 받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이자를 받거든요. 근데 여기는 언제부터 이자를 받죠? 받은 날부터 이자를 받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은 부당이득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칙.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받은 날부터 하죠. 그래서 과실상계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받은 날부터 과실상계가 적용이 안 돼. 왜요? 과실상계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받은 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부당이득의 특칙에 해당하고 이행지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실상계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손해배상을 하죠. 손해배상. 그러면 손해배상은 후발적이니까 원칙은 뭐냐? 원칙은 이행이익을 배상을 해요. 후발적이니까 이행이익.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얘기다? 실내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가 뭐라고 한다? 실내이익을 청구하더라도 이행이익은 마저 못한다. 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와. 여기까지 3문제가 나와. 해제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다. 그런데 실내이익 청구할 수 있다. 실내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은 받은 전부를 반환한다. 전부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전부. 그러니까 해제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 왜?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은 선일 때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거든요. 더 유리하니까. 그렇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받은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아니죠. 부당이득의 특칙이고 이행지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실상계란 말을 원상회복을 할 때는 과실상계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제3자는 취소의 경우는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선의만 보호되죠. 해제는요, 해제 전후를 불문하고, 해제 전에는 선악 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된 경우 누구만? 선의만. 이렇게요.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그럼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타주점유고, 그러면 등기 없이 소유권이니까 가부 소유자죠.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즉 말소 청구를 하죠. 말소 청구는 해제로 인한 말소 청구를 원상회복이라고 하고, 취소로 인한 말소 청구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소유권에 의한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전원한테 한다.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한다.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한다. 자, 해제권자가 고의로 물건의 일부를 멸실시키거나 부합 등으로 다른 물건으로 만든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요, 상당 기간 전에 최고하죠. 이 최고가 과다최고, 과대최고가 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요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는 네 가지로 크게 나누죠.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해제하고, 이행불능, 이행거절, 그 다음에 정기행위, 약정의 조건, 사정 변경의 원칙, 최고 불효특약의 경우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최고는 하지만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실권 약관은요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때 최고는 반드시 최고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최고가 과다 최고다? 그러면 최고가 아니다. 해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하죠. 해제권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해제권 행사 여부,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죠. 해제권은 뭐가 된다?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제권을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전원에게.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알겠죠? 모두의 소멸권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해제하면은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되고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매도인이 소유자죠.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고, 그건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제3자는요 취소의 경우는 취소하기 전후를 불문하고 선의만 보호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는요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 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선의만 보호된다. 중요한 것은 갑하고라고 했을 때 을 매수인은 소유자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은요 등기 가등기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 채권이다. 채권을 양수,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제3자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을이 만약에 등기다. 근데 병이 미등기다. 병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 안 되죠. 만약에 을이 미등기다. 병이 아무리 대항력을 갖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고, 원상회복이죠.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는데, 그 원상회복은 금전일 때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그런데 그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부당이득의 특칙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지연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행이익 배상을 하고, 판례는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걸 먼저 이것을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봐야 돼. 자, 그럼 봐봐요. 84페이지 책을 봐. 책을 보면 해제권 행사라고 되어 있나요? 해제권 행사 기억 1번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계약을 위반한, 계약이 해제가 되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2번은요 소재기의 방식으로 해제권 행사하죠. 그건 필요 없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건 무효가 돼. 무효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소송을 취하죠. 취하를 해도 여전히 무효가 돼.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3번은요 해제권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한다.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어. 당신 해제할래 말래? 물었더니 아무런 확답이 없어.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고요. 5번은요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하게 훼손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가공이나 개조나 부합 등으로 엉뚱한 물건을 만들어놨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한 번 해제하면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왜냐? 해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도달주의죠. 그러니까 해제의 의사표시란 말은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해제하면 1번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봐봐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체결시 소급해서 무효, 소급해서 무효 줄고, 계약이 이행으로 변동됐던 물권 줄고, 물권은 당연히 맨 끝에 원상태로 복귀. 그러면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 즉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이번은요 제3자 보호죠. 제3자는요 해제가 있기 전에는 뭘 불문하고? 선악. 해제가 있고 나서 말소 등기가 있기 전까지 누구? 선의. 3번 봐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는요 봐봐. 제3자는 항상 을이 어떤 상태여야 돼야 돼? 을이 소유권 등기가 있고, 병도 어떻게 있어야 돼? 등기, 가등기,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소유권을 취득, 을이잖아. 을 줄고 거기다 을이었어.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 을로부터 해제되기 전은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바로 밑에 대항력권을 갖췄네. 이걸 병이죠. 을은 소유자네. 병은 대항력이 있네. 그러니까 제3자로서 보호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봐봐. 디귿 계약 해제 후 등기가 있기 전. 그럼 봐봐. 해제 후 등기가 있기 전 그러면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만.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 줄고 모르는 선이죠. 제3자만 보호된다. 자, 4번은요. 해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잘 봐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을이 등기가 없어.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병은 등기라든 가등기라든 뭐 대항력이 있든 간에 관계없이 일단 을이 등기가 없죠. 그럼 병은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니은은 시험에 잘 나와. 니은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을 감유했다. 절대로 제3자가 안 돼. 채권은 절대로 안 돼. 채권은. 그 다음에 디귿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봐봐요. 봐봐. 디귿은 뭐냐면 이거요. 갑하고 을하고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요, 이 을이 그걸 사가지고 여기다가요 건물을 지었어. 을이 이렇게 건물. 그럼 이 건물을 다시 이걸 병한테 팔아먹었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잘 봐봐. 1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을이 건물을 지었어. 그러고 나서 병한테 팔아먹었어. 이러고 난 상태에서요, 토지에 대한 계약이 토지에 대한 계약이 해제가 됐어. 해제. 토지가 해제. 이 사람은 건물을 산 사람이지 토지를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매수인이 건물 매수인이라고 그래. 이 건물 매수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왜요? 지금 계약이 해제가 된 것은 뭐가 해제가 됐죠? 토지가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지금 여기 한번 봐봐요. 자요, 디귿 봐봐요.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 그렇게 돼 있나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로 제3자가 아니다. 니을 봐봐요. 매수인이죠? 매수인 을이죠? 근데 바로 밑에 봐봐.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병이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미음 봐봐요. 미음. 해제가 있기 전이죠? 해제가 있기 전.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우리가 제3자가 되려면 반드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을은 등기나 가등기, 병이나 정은요,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면 돼.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디귿이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 봐봐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줘야 돼. 2번은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행지체는 그래서 옆에 봐봐요. 과실상계 X라고 되어 있죠. 과실상계 X. 자, 동시행이죠.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은 동시이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한 물건에서 배웠죠.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는 뭐다? 동시이행이다. 5번은요. 손해배상이죠. 자, 1번요. 계약을 해제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지 않고 해제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을 청구한다.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지금 여러분요, 책을 왜 여러분 이건 다 버렸나요? 이거는 어디다 다 버렸어요? 자요. 자, 그 다음에요. 87페이지 일방이야기인데요. 조금 이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